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추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만년 2위였던 한 반도체 장비 회사가 어떻게 독점적 1위 기업으로 탈바꿈했는지, 그리고 현재 2천억 원 규모의 회사가 어떻게 1조 원 규모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려 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2배나 비싼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면서까지 전량 교체하기로 결정한 그 장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40%나 지원해주는 이 회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넥스틴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넥스틴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넥스틴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의 전공정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연산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HBM은 가장 핫한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HBM을 만드는 과정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여러 층의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복잡한 공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면 수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넥스틴의 검사 장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넥스틴은 오랫동안 이지스라는 검사 장비로 업계에서 2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1위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기술력을 인정받아온 회사였죠. 그런데 최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크로키라는 신규 장비의 등장입니다. 넥스틴이 새롭게 개발한 HBM 전용 검사 장비 크로키가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이 장비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1위 HBM 제조사인 SK하이닉스가 이 크로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것도 경쟁사 제품보다 무려 2배나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일부 도입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장비를 크로키로 전량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2배 비싼 가격을 기꺼이 지불한다는 것은 그만큼 크로키의 성능이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크로키가 HBM 수율 개선에 있어서 다른 어떤 장비로도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실제로 넥스틴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이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무려 4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제조업체가 10-2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렇게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넥스틴의 기술이 고객사에게 있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의미입니다. 가격을 좀 더 비싸게 책정해도 고객들이 기꺼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넥스틴은 벌써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넥스틴은 이미 차세대 장비인 아스퍼를 개발 중입니다. 아스퍼는 기존의 이지스와 크로키의 장점을 모두 결합한 차세대 검사 장비인데요. 이미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크로키만으로도 업계 1위로 도약했는데 크로키보다 더 진화한 아스퍼가 출시되면 어떻게 될까요? 넥스틴의 기술적 우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이는 곧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HBM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거든요. HBM4 등 차세대 HBM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환경에서 넥스틴은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독점적 지위를 계속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ASML이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넥스틴도 HBM 검사 장비 시장에서 유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돈을 벌지 못하면 소용없겠죠. 넥스틴의 최근 실적은 어땠을까요? 사실 넥스틴의 최근 실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최근 넥스틴 주가가 큰 상승을 보이지 못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로키가 이제 막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고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는 장비 출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SK하이닉스의 전량 교체 물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도 크로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까지 크로키를 도입한다면 이는 정말 엄청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세계 1위와 2위 HBM 제조사가 모두 넥스틴의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는 사실상 HBM 검사 장비 시장을 넥스틴이 독점하게 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4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매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생산 능력이 부족하면 소용없겠죠? 넥스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넥스틴의 생산 능력, 즉 카버 확장 이야기입니다. 현재 넥스틴의 연간 매출 카브는 2천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넥스틴은 지금 이 카브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리고 있냐고요? 무려 1조 원 규모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공장입니다. 이달부터 5,000평 규모의 중국 공장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이 공장이 풀가동되면 약 5천억 원 수준의 카브가 확보됩니다. 현재 카브의 2.5배가 넘는 규모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용인에도 대규모 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인 SK하이닉스 단지 내에 4,0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고 2027년경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완성되면 3천억 원 이상의 추가 카브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계산해보시죠. 현재 2천억 원 미만의 카브에 중국 공장 5천억 원, 용인 공장 3천억 원을 더하면 총 1조 원이 넘는 카브가 확보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넥스틴은 지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대기업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카브가 5배 증가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매출도 5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시장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HBM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고 넥스틴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카퍼 확장의 시기입니다. 중국 공장은 이달부터,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동이 시작됩니다. 용인 공장도 2027년이면 가동되죠. 즉 향후 2-3년 내에 이 모든 변화가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기업의 펀더멘털 변화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후년에 실적으로 나타날 구조적 변화가 이미 진행 중인 거죠. 그런데 넥스틴의 성장 스토리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해 많은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전략 산업이다 보니 각종 규제와 제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런데 넥스틴은 한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100% 지분을 보유한 중국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미국 업체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중국 시장에서 넥스틴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넥스틴에게는 기회가 되는 셈이죠. 둘째, 더 놀라운 것은 중국 정부의 지원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메이드 인 차이나 장비에 대해 무려 4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예를 들어 넥스틴의 장비 가격이 10억 원이라면 중국 고객은 실질적으로 6억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경쟁사 입장에서는 정말 경쟁이 안 되는 구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달부터 중국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반도체 시장 규모는 엄청납니다. 비록 최첨단 기술에서는 미국과 한국에 뒤처져 있지만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로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YMTC, CXMT 같은 중국 메모리 업체들도 HBM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업체들이 HBM을 생산하려면 당연히 검사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 중 하나가 바로 넥스틴입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40% 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중국 시장에서 넥스틴의 성장 잠재력은 정말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시면 넥스틴이 정말 완벽한 투자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최근까지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주주 지분 이슈 때문이었죠. 넥스틴 주가가 최근까지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실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 때문이었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틴의 대주주였던 AP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과거 넥스틴에 약 400억 원을 투자했었는데 최근 작은 문제가 생기면서 보유하고 있던 넥스틴 지분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지분을 PE, 즉 사모펀드에 매각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PE가 지분을 인수하면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량 지분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도 있어서 투자자들이 우려하게 되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넥스틴의 주가는 좋은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회사의 미래가 밝아도 대주주 지분 문제라는 불확실성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AP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해당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P 시스템은 반도체 장비 관련 업체로 넥스틴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입니다. PE가 아닌 전략적 투자자가 지분을 인수했다는 것은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성장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대주주 지분 매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넥스틴은 순수하게 펀더멘털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넥스틴의 주가를 억눌렀던 가장 큰 악재가 사라진 겁니다. 기술력도 검증되었고 실적 턴어라운드도 눈앞에 있고 카퍼 확장도 진행 중인데 마지막 남은 걸림돌까지 제거된 상황이죠. 이제 넥스틴의 주가는 온전히 회사의 실적과 성장 가능성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넥스틴이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일까요? 먼저 넥스틴의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기술적 우위입니다. 크로케라는 독보적인 장비로 HBM 검사 장비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차지했고 SK 하이닉스의 전량 교체라는 확실한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40%라는 높은 영업이익률은 이 기술력이 단순한 우위가 아니라 독점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성장성입니다. HBM 시장 자체가 고성장하고 있고 넥스틴의 카퍼가 현재 2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규모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매출이 5배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성장 기반이 마련된 거죠. 셋째, 신시장 개척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지정학적 수혜를 받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40% 보조금 지원이라는 강력한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넷째,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실적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톱티어 고객들의 주문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리스크 해소입니다. 대주주 지분 매각이라는 가장 큰 오버행 요인이 제거되어 이제 순수하게 펀더멘털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넥스틴은 단기적 실적 개선과 중장기적 구조적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HBM 시장의 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될 수도 있고 경쟁사가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죠. 또한 중국 시장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넥스틴이 가진 기술적 우위, 시장 지배력 그리고 성장 기반을 고려하면 이는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4분기 실적 발표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한다면 그동안 관망하던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투자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추가적인 리서치를 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HBM이라는 고성장 시장,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확실한 성장 기반,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 넥스틴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박사 추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